답부터 먼저 쭉 불러줄게. 16번부터 시작이죠, 우리 비문학이. 16번 왜 이렇게 틀렸지? 16번은 확장된 예술 개념. 아마 이거 개념 빼고 썼어도 될 것 같기는 해. 확장된 예술까지 썼어도 괜찮아. 17번은 제외됐고, 18번에 사회적 조각, 19번은 가가 니은이고 나가 기억입니다. 20번은 얘들아 찾아 쓰는 거 아니고 너네가 그냥 써야 되는 문제거든. 상호 의존적이라고 썼으면 맞기는 해.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찾아 쓰기가 좀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자. 내가 대충 이 정도면 그래도 쌤이 답이다 쳐줄 수 있을 만한 거 몇 개 얘기를 해줄게. 근데 어쨌든 답은 상호 의존적이 제일 적절하기는 해. 21번에 공통 원인이 되겠죠. 22번에 주자학, A가 주자학이야. 그리고 B가 양명학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념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A는 주자학에서의 경물치지라는 개념이 될 거고, B는 양명학에서의 지행합일 개념이 되겠죠. 23번이 다소 쉽죠. 이거는 치양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앞지문으로 조금 돌아와 보면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보자. 플럭서스를 쓴 친구들이 한 체감상 반 되는 것 같던데? 보기는 전시회장에서 이루어진 작가와 기자의 인터뷰이다. 빈칸에 적절한 개념을 제시문에서 찾아 써라. 자,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작가님, 이 전시회에 책이 굉장히 많네요. 뭐, 프린키피아 국가 이런 고전들이 어떻게 전시회 중심에 있나요? 되게 재밌네요. 했더니 작가가 책이 오브제의 일부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죠. 여기까지는 별로 유의미한 내용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어디부터야?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 정신과 창작의 정수인 책들도 하나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의 명작들을 오마주한 제 작품들과 일상적인 물건들 그리고 책들을 함께 둔 것입니다. 아하, 뭔가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일 수 있다. 요게 핵심 태제인 것 같아. 그치? 기자가 작가님의 의도를 듣고 있잖니. 이거 요제프 보이스의 요거 개념이 생각이 나는데 무슨 연관일까요? 어쩌고저쩌고 뭐 옛날엔 동의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자. 독해를 좀 해보자면 플럭서스가 되게 개념어 같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 쓰고 싶게 생기기는 했어. 근데 보면 플럭서스는 가장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1960년대 미술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그 이름과 같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떠하대 얘들아 봐봐. 플럭서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공통된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다만 예술의 범위가 관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넓다든지 혹은 기존의 예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깨달음을 공유하는 게 전부다. 즉 플럭서스라는 건 그냥 예술 개념의 대격변 정도에 불과해.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예술 개념보다 훨씬 이게 커졌다든지 혹은 아예 바뀌었다든지 요런 게 플럭서스의 핵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16번에 대한 답으로 적기에는 사실 가장 적절한 개념은 아니지. 보기를 읽으면서 다른 개념이 생각이 났어야 돼. 그럼 조금 더 독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 플럭서스라는 이 예술 사조의 대표적인 사람인 요제프 보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이것만 봐도 플럭서스는 요제프 보이스의 개념어가 아니잖아. 그럼 그걸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요제프 보이스가 뭘 주장했느냐? 얘는 삶이랑 예술을 결합시키는 걸 중요시했대. 슬슬 약간 답에 근접해지는 것 같아. 왜? 책 말고도 일상적인 물건들을 전시회장에 갖다 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삶과 예술의 결합. 근데 이거 자체를 개념으로 쓰기는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어.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생산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행위 예술로까지 작업의 범주를 넓혀갔다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셔야 돼. 보이스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산하기만 하면 그것이 모두 다 예술이라고 봤어. 그게 뭐 조각가가 만든 거든 아니면 물리학자가 만들었든 아니면 혹은 보기에 나와 있듯이 책을 썼든 간에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 그게 따옴표 치고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그게 확장된 예술 개념이잖아. 그럼 플럭서스랑 확장된 예술 개념 중에 하나만 쓰겠다면 당연히 확장된 예술 개념이 훨씬 적절한 개념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써주셨으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이거 맞은 사람 손.
플럭서스를 썼다 손. 근데 얘들아 이걸 디테일 너무 날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쉬워 보여.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야. 왜? 이게 대놓고 개념어 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본문에 보이스 어쩌고 하고 있거든. 그럼 플럭서스가 당연히 보이스 개념처럼 보이겠지만 조금만 읽어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적어도 1문단은 독해를 좀 하자.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다음. 자, 18번. 보기에 그의 기획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보이스의 개념을 제시문의 A 부분에서 찾았어라. 또 분량을 딱 정해줬네요. 강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뭐를 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지금 요세프 보이스가 나무를 7,000그루를 심는 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보이스는 이런 평범한 개인들이 예술가가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면 사회 전체가 위대한 예술품이 되는 혁명을 이룬다. 그래서 허황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그러나 콘크리트였던 도시가 이렇게 푸른 숲길이 된 건 그야말로 그가 이야기했던 혁명과도 같다. 자, 그럼 이거랑 제일 근접한 개념을 찾아줘야겠지. 근데 우리가 아직 독해한 이 문단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어떤 뭐랄까 되게 예술적이지 않은 행위들이 함께 합쳐져서 사회를 뭔가 대격변시키는 이런 개념이 아직은 안 나와 있죠. 근데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확장된 예술 개념이 어떤 서구의 위기,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인간의 영혼이 황폐해진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촉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요 확장된 예술 개념에 따라 그의 조형 작업은 기존의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조각으로 발전한다. 보이니 얘들아? 뭐 하고 있어 지금 저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나무 심고 있지. 사회를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지. 근데 이걸 보이스는 예술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얘들아 사회적 조각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A에서의 사회적 조각을 골라서 써주셨어야 할 것 같고 그나마 오답 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건 혹시 따스한 조각 쓴 사람 있니? 손. 오케이, 그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거는 발문을 확인을 해야 돼, 얘들아. 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이스의 표현을 쓰라고 이야기해. 혹은 개념을 쓰라고 이야기해. 개념을 쓰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따스한 조각은 그냥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사회적 조각을 따스하게 표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사회적 조각 잘 썼다, 손. 오케이, 이건 잘 썼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다음 거 괜찮은 지문이었고 알아둬서 나쁠 것도 없는 지문이기도 해. 19번 먼저 봅시다. 보기의 철학자들은 서로 상이한 지식의 종류를 하나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했다. 그럼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들이 위에 제시문에 기역과 니은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고르시오. 그럼 기역과 니은을 먼저 빠르게 독해하고 뒤로 넘어오자. 자, 기역의 어떤 학자들은 뭐에 대한 지식?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을 중요시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대.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확실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니은은 어떠하대? 또 다른 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것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주 약간의 철학적 베이스만 있어도 그냥 풀 수 있기는 하거든. 자, 뭐 내가 나랑 수업 들은 지 조금 오래된 친구들은 맨날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분석 명제가 있다. 종합 명제가 있다. 분석 명제는 뭐다? 연역이다. 종합 명제는 뭐다? 귀납이다. 얘네 둘의 차이는 뭐다? 귀납은 지식이 확장이 되는데 그 대신 불확실하다. 연역은 지식이 확장되지 않는 대신 무조건 필연적이고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필연과 개연의 구도가 결국은 이 지문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데 몰라. 이거 아무튼 안 틀렸겠죠? 뭐 본문 읽고 와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냥 본문 읽자. 가자. 자, 분석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 첫째,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을 의도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거. 첫 번째 지식이 뭐다? 자기인식. 이런 거를 데카르트는 1인칭적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거. 둘째, 자기 주위의 세계들, 그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의 위치와 크기, 어쩌고 기타 등등 인과적 속성에 관한 것을 안다. 두 번째, 세계에 대한 인식이지. 혹은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혹은 외부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그러면 나랑 세계가 있으면 전통적인 철학적 구도에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 타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타인.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자기 인식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데 우리 거는 굉장히 확실하대. 대신 누구는 불확실하대? 세계에 대한 건 다소간 불확실하대. 그거 말고 또 뭐라고 얘기하니?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뭐 증거, 관찰 필요 없다. 대신 누구는 증거 관찰을 봐야 한다. 얘는 증거 관찰을 봐야 한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네. 우르성은 자기는 알고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얘는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 때문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에서는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열려있게 된다.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추가적 증거? 감각 외적 추가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칠판이 초록색이야. 왜냐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증거가 필요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와 달리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직접적이지 않다. 즉, 직접적이지도 확실하지도 않다. 만약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식 역시 불확실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충 이러한 구조하고 독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고 투트랙 두 기준 가지고서 얘네 둘은 상호대조적이다. 얘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다 정도로 독해를 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누구를 우선한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이나 셀라스와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알미 기초에 놓여있다고 상정했다. 뭐가 기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알, 세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니은이 되어야겠죠. 데카르트와 휴은 알미 자기 인식이어야 한다고 상정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어야겠어? 이거 1번 쪽이 돼야겠지. 그래서 가가 니은, 나가 기억. 이거 맞은 사람 손. 그렇지. 이 정도는 다 맞았어야 돼. 그 다음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씁시다. 자, 데이비스는 이 세 종류의 경험적인 지식이 이게 전통적인 이해잖아. 얘네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보았다인데 여기에 들어갈 뭘 썼어 얘들아? 이거 본문에서 찾아 쓰려면 언어적 의사소통 썼다 손. 뭘 썼을까? 상호 의존적을 맞게 썼다 손. 감도 안 오네. 뭘 썼을까나? 그래서 저거는 사실 얘들아 조금 불친절한 발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 사람의 이 논증 이름 뭐야? 삼각측량 논증에 대해 제일 적절한 속성 혹은 적절한 표현을 딱 하나만 뽑자라고 생각을 하면 맨 마지막 문장이 사실 되게 핵심적이기는 해. 그럼 사실 거기에 밑줄을 쳐놓고서 이것과 관련한 특성을 써라 라고 했으면 더 좋기는 했겠지만 마지막 문장 보자. 이 중 어느 한 다리라도 상실된다면 어떤 다리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얘의 삼각측량 논증이라는 게 뭐야? 나라는 사람이 인식을 해. 그리고 뭐 내 친구, 타인이 인식을 해.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혹은 대상에 대해서 혹은 외부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야. 자, 그럼 나도 이걸 보겠지. 얘도 이거를 봐. 그래서 이거에서 촉발된 우리 둘의 어떤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공통 원인이라고 해. 자, 근데 이게 공통 원인임을 나랑 타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타인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딱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된다?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통 원인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진다. 그리고 요 안에서 작동하는 이 기제들을 뭐라고 부른다? 상호 주관성이라고 부르니? 상호 주체성이라고 부르니? 상호 주관성. 주관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호 주관적 썼다 손. 뭘 썼을까나? 감도 안 오네. 아무튼 그래서 저 마지막 줄까지 읽고 보면 결국 얘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기존에는 다 따로따로 봤어. 근데 지금은 어떠해?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심지어 하나가 빠지면 작동할 수 없어.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야?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쓰는 게 제일 적절하기는 하겠죠. 이건 뭐라고 썼는지 내가 이따 한번 더 쭉 볼게. 21번 보자. 보기는 아기와 아빠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타가 있네요. 의가 아니라 이가 조금 더 적절하겠다. 자, 보기에서 초콜릿의 역할이 뭐냐? 그냥 이 구도 안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줘. 아빠가 뭐 이 자리에 있겠지. 아기가 뭐 이 자리에 있겠지. 여기가 초콜릿 자리에 있겠지.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 공통 원인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다 맞았어야 돼. 이거 맞은 사람 손.